그럼 5일 동안 닫았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직원분들이 임금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합의도 막 내 맘대로 주지도 못하고.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병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에드플라이어 박노준입니다. 노무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율의 김성종 노무사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원장님들은 보통 이제 개원을 하면서 네. 이제 5인 미만 사업장과 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 규정은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코로나가 그래도 많이 뭐라고 할까요? 수그러들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한창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직전까지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했거든요. 개원 아. 세미나. 그래서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정도 하면서 한 번 양방, 한 번 치과 이렇게 해서 계속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제 원장님들이 쉬는 시간에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 이거 5인 미만으로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5인으로 이상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때 항상 이제 원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원장님께서 이제 꼭 4인으로, 5인으로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는 원장님께서 조금 더 고생하시면 5인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저는 그냥 대놓고 원장님께서 조금 더 고생하시고 5인 미만으로 좀 운영을 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냐라고 여쭤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병의원도 좋은 의미의 이제 원장님들, 의사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회사잖아요. 그렇죠? 이윤 추구도 해야 되고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또 매출을 많이 늘려가지고 많이 벌고 또 직원분들한테도 또 환자분한테도 좋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당장 개원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악용하셔라, 아니면 또 어떻게든 작게 해서 조금만 보셔라 이런 개념도 아니고, 그게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굳이 5인 미만을 넘길 필요는 없어요. 되게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5인 기준에서 그 노동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번에 4명으로 개원을 한다랑 5명으로 개원을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차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5인 이상이 되는 순간에 주변에 병원이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큰 병원이 근처에 여기 근처에 아산병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기 백병원도 있을 것이고 할 텐데, 그런 병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랑 우리 5인 딱 5명 쓰는 병원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랑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냥 10인이 됐을 때 취업규칙을 추가하는 거, 30인 노사협의회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규정이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사실 원장님께서 병원을 운영을 하시면서 내가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린 5인 미만이셨을 때의 혜택들이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세무랑 노무랑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인 거죠. 병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일반인이라던가 세무사분들이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고 소상공인? 하면 우리가 네,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고용을 해서 뭔가 좀 적은 매출에 뭔가 배달 알바를 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예, 아무래도 열악한 느낌이 날 텐데 원장님들의 매출은 전혀 소상공인 매출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그런데 노동법에서는 5인 그 사람 적용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긴 소상공인으로 보고 똑같이 혜택을 준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크게 제가 지금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해고 규정과 관련해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이제 항상 해고를 많이 하시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 구하기 어렵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고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하기 전에 제발 좀 전화 좀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지만 원장님들께서 이제 그 순간을 못 참고 이제 해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5인 이상이 되면 그 근로기준법 23조 1항에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게 있어요. 그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해고를 할 수가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원장님께서 항상 그 말씀하시는 사유가 있거든요. 아, 저랑 좀 안 맞아서요 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이유로도 해고를 할 수 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악용하셔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가잖아요. 노동위원회가 이제 해고나 징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국가기관인데, 거기에 가면 너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니까 우리 기관을 통해서 널 구제해줄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님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어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큰 회사 가라라고 이제 그렇죠. 부모님들이 항상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그게 왜 큰 그러냐면 회사를 좋아하시죠. 그렇죠. 네. 5인 미만은 이렇게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 있거든요. 뭐 정리해고라는 부분도 있죠. 정리해고라는 걸 뭐 병원에서 할 일은 뭐 크게 없는데 사실 이거 오기 전에 바로 진짜 정리해고 이거 컨설팅 관련해서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병의원에서는 뭐 정리해고라는 거를 뭐 해본 적도 없고 할 일도 사실은 없죠. 여기서는 뭐 정리해고 5인 미만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장님들은 이제 고용을 하는 형태도 중요하지만 네. 이제 마음이 안 맞거나 아니면 근로 태도가 불량하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직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훨씬 더 경영에 유리하죠. 유리하다라는 네.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고용의 뭐 유연성, 유연화 이런 개념에서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따가 제가 또 준비한 주제 중에 뭐 원장님들 또 많이 물어보시는 그 탑5 안에 드는 질문, 뭐 심할서 3장이면 뭐 해고할 수 있나요? 이거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그런 개념에서도 사실 이제 심할서를 안 받고도 해고할 수 있는 게 5인 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5인 미만이어도 그 한 달 전에 해고 예고해야 된다 이런 의무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해고를 뭐 예고하지 않으면 한 달치 월급을 줘야 되는 법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혹시 5인 미만인데 뭐 이 직원을 꼭 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한 달 전에 통지만 해주시면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 혜택이라고 하면 이제 병의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할 때는 항상 그거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에 뭐 하루를 쉬거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에 하루를 쉬거나 원장님은 이제 주 6일을 근무를 하시되 직원분들은 주 5일을 일을 하고 그 5일을 근무하면서 뭐 화요일, 목요일은 주 야간 근로를 뭐 하는데 또 야간 근로 중에 요즘에 추세는 이틀 안 하고 또 하루만 하고 이런 것들이 추세가 있죠. 그분들을 이제 저희 설계를 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급여대장님과 설계를 하면 그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주 40시간 근무가 안 돼요. 그런데 또 연장 근로 시간을 포함을 하면 꼭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장 근로라는 개념은 그 하루를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주로 따졌을 때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설계를 하면 주로는 40시간이 안 나오는데 야간 진료가 있기 때문에 연장 근로가 발생을 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우리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그 1.5배, 0.5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5배 이런 것들을 따로 계산해서 주셔야 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냥 통상 시급만 더 주면 된다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로수당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리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 가산해서 안 줘도 된다라고 그 가산은 꼭 빼먹으시는데 시급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5배를 안 할 뿐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급은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급을 준다는 개념에 네. 혹시 뭐 식대라던가 아니면 뭐 차비라던가 뭐 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식대, 차비, 뭐 식대 보조비, 뭐 차량 유지비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식대를 그걸 딱 구분을 해야 돼요. 원장님의 의원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군내 식당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당이 있다라고 하면 식대 비과세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그냥 식당 비과세를 넣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여기에 식당이 있다라고 하면 뭐 안 좋게 얘기하면 뭐 탈세를 하시는 거고 뭐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병원에는 식당이 없을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렇죠? 네. 개원을 하는 네. 이제 원장님이 2분이나 3분이 이제 개인 병원 같은 경우는 식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뭐 의원에서는 당연히 식당이 없고 원장님들이 개인 사비로 사주시죠. 이제 사업자 통장에서 나가는 카드로 사주시긴 하지만 결국에는 뭐 원장님 돈이죠. 그래서 그걸 사주시는데 이제 세무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갈리세요. 이제 여기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사님들이 이거 직원한테 식사를 사주는데 식대보조비를 따로 넣으면 비과세로 떠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세무사님들은 뭐 이거 뭐 비과세로 넣어도 뭐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는 뭐 사주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야간 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야간 진료 있을 때까지 뭐 사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토요일 진료 있을 때도 점심시간 없이 뭐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니까 그때 따로 뭐 식사를 사주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어차피 10만 원 가지고 뭐 밥을 뭐 한 달 동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주는 거 외에 뭐 간식도 먹고 뭐 이런 저녁이나 뭐 토요일 진료할 때
그때도 뭐 밥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대 보조비로서 10만 원 비과세를 넣는 게 그렇게 위험하냐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식대 보조비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제 차량 유지비는 저는 좀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라는 거는 20만 원까지 비과세 수당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차량 유지비의 요건은 첫 번째로는 이게 자기 차량이어야 돼요. 자차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업무상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제 내 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업무상 뭐 활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업무상 활용은 그렇게 쓰는 거는 아니에요. 예, 출장을 갈 때 쓰거나 이렇게 할 때 뭐 짐을 나르거나 할 때 쓰시는 거지, 출퇴근만 해서는 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차량 유지비는 그 꼭 업무상 활용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또 뭐 나중에 비과세에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자기 차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범위가 있어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 젊은 분들이 많잖아요. 병원에 가면 직원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저도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 명의를 99% 넣고 이제 제 명의를 1% 해가지고 열심히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네. 이제 보험료도 좀 싸게 하고 하려고. 그렇다 보면 그거는 자기 차량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내가 같은 명의를 이제 나눠서 지분을 가지고서 하는 거는 자기 차량이 안 되고, 부부 간에는 자기 차량이 됩니다. 부부 명의로 나눠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량을 판단을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일반 회사든 뭐 여기 병원이든 비과세를 넣기 위해서 그 차량 등록증을 꼭 가지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비율로 나눠서 가지고 있으면서 내 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웃되는 경우가 많죠. 그 원장님들 막 느끼실 거예요. 아, 뭐 그냥 간식비 하나 주는 것도 뭐 이렇게 복잡해. 네. 차비도 막 내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고.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들 그 반드시 이제 직원분들 야근 근로할 때 뭐 식사 비용을 주거나, 그리고 뭐 교통비를 지급함에 있어도 분명히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를 잘 알아주시고, 그 노무법인 태율 네. 그 노무사님과 분명히 상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좀 끊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아직 할 것들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네,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임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네네.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뭐 1.5배 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두 번째로는 휴업 수당이라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 병의원, 그러니까 원장님, 대표 원장님 한 분 체제하에서 그 원장님이 뭐 코로나에 감염이 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병의원이 문을 열 수가 없죠. 그쵸, 열 수가 네. 없죠. 이제 뭐 교정과라던가 아니면 뭐 피부과라던가 이런 데들은 뭐 신규 환자는 받지는 않고 그냥 관리하는 것들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의 진료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문을 닫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원장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과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열어만 놓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5일 동안 닫았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그 직원분들이 임금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줘도 될까요? 저는 속으로는 주기 싫지만 겉으로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네네. 있는데, 이거를 왜 말씀을 드렸냐면 5인 미만하고 이상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인 미만이라고 하면 문을 닫아놔도 임금을 아예 안 주셔도 돼요. 네, 그냥 대표님 개인 사정으로 문을 닫아놓으면 임금이 아예 안 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5인 이상이다라고 하면 내가 문을 닫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도 70%의 평균 임금의 70%를 급여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뭐 큰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세 번째로는 이제 휴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휴가 1년 일하면 휴가 며칠이나 줘야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휴가를 아예 안 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법정 연차 휴가, 유급, 뭐 연차 유급 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안 주셔도 돼요. 법적으로는 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성의 무급생육아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성이 청구하는 경우에 월 1회 무급생육아를 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조금 의아하긴 해요. 이게 뭐 신체 구조상 똑같은데 내가 어느 회사에 다니냐, 어느 병원에 다니냐에 따라서 못 쓴다라는 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법에서는 안 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휴가도 아예 없고 생육아도 뭐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은 네. 원장님께서는 딱 잘라서 경영하기보다는 네. 좀 유연성 있게 활용을 하시되 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를 직원들한테 사전 고지를 하던가 아니면 네. 자기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맞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은 뭐 연차를 대표님께서 키를 가지고 있었죠. 그냥 우리는 원래 없는 건데 우리가 2달에 하나 쓰게 해줄게 해서 한 6개 정도 주시거나 이 정도로 하셨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똑같은 일을 해요. 똑같은 돈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기 직원이 다른 데보다 작아.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인 것만 이유로 내가 휴가가 없다라고 하면 요즘 직원분들이 그거를 글쎄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5인 미만에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법에서 있는 혜택인 거고 실제로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는 뭐 휴가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글쎄요 고용하기가 아마 실제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여러 그 수십 뭐 수백 개의 그런 뭐 병의원에서도 뭐 5인 미만이라고 특별히 휴가에서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뭐 혜택을 받는다 이런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장님들도 지금 말씀하신 규정을 다 알고는 계시지만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통상적인 네. 다른 병원들이 하는 그럼요. 그런 규정을 따르는 네, 형태가 네.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노무 관련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